항산도의 일본 군함 1. 오라세 일행이 인천 부사의 아침 식사 초대를 받고 있는 사이 오전 10시 제함은 팔미도에서 닻을 올리고 강화도를 향하여 일제히 출발하였다. 맨 앞과 맨 뒤는 전함이 서고 가운데는 운송선이 섰다. 모슌함, 다카오함, 규류함, 겐부함, 니신함의 순서였다. 하코다테함은 팔미도에 그대로 정박하여 있으며 강화도로 간 함선과 한 척씩 교대하며 팔미도에 남기로 한 것이다. 강화도의 초지진 앞 항산도에 도착하려는 즈음에 조선 선박 두 척이 문정차 일본 함선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일본 함선은 무시하고 계속으로 달렸고 조선 선박은 뚝 떨어져서 오다가 일본 함선이 완전히 닻을 내린 오후 4시에야 겨우 따라잡았다. 역시 니시남에 그들을 오르게 하고 모리야마 권대승, 스즈키 다이스케 개척사 7등 출사를 파견하여 접대하라 하고 스에마스 켄조가 서기를 맡고 아라카와 도쿠지더러 임시통변을 맡게 했다. 오늘 조선 측 문정관은 오경석과 현석운 그리고 오품관 고영주였고 문정 내용은 선박 이동 사유며 선명 등의 확인이었다. 아침만 초대받기로 하는 3명의 통변은 점심 저녁까지 먹으며 윤협과 경륜이 계속되고 있었다. 니시남의 부속 보트를 인천으로 내보낸 것이 오후 2시 20분인데 그들을 싣고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다. 중국이 그렇게 힘없는 나라란 말씀입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중국은 오스리강 동쪽의 드넓은 연해주 땅을 러시아에 다 뺏기고도 자기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조선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입니다. 원래 연해주는 조선 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에게 빼앗기고 중국은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힘센 자는 뺏고 힘없는 자는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황국이 언제 중국처럼 조선의 영토를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럼 조선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선은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조선은 불란서 미국과 이미 적을 졌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벌써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동맹을 하시렵니까? 러시아는 영토적 야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항상 부동항을 찾고 있습니다. 연해주를 차지했지만 그곳은 아직 부동항이 아닙니다. 가장 남쪽인 포시엣,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도 겨울에는 모두 꽁꽁 얼어붙습니다. 연해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선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노리고 있는 최적의 부동항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와 동맹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조선을 도울 수 있는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가까이 놔두고 멀리서 찾습니까? 황국이야말로 유일하게 조선을 도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윤협은 김인승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자는 어떻게 이처럼 국제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쾌남아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리. 오라세와 유병모도 김인승이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윤협은 오라세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라세가 한마디 한다. 저는 부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봉화를 보았습니다만 봉화로 무슨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릴 수 있겠습니까? 봉화가 한양에 닿는 동안에 당지에서는 일이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일본은 모두가 전신기를 사용합니다. 일본의 협조를 얻어 하루빨리 우정 현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병모도 한마디 거둔다. 군대의 현대화는 더 급합니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서구로부터 군대 현대화를 하여 지금 벌써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수준까지 가려면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급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일본과 조선은 문자가 같아서 빨리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은 서영어를 통하는 사람이 없지만 일본은 화라나 나너, 영어, 미어, 러시아, 노어 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수천 명 있습니다. 다음 날 구르다는 아침 일찍 모리야마 권대승,
야스다 수판관, 사토 히데아키, 마초카조, 우라세, 김인승, 유병모와 육해군 사관 수명을 동행시켜 강화도에 상륙시켜 보았다. 이들이 상륙하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고 일반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걸고 주막집에 들러 국밥을 사 먹어도 누구 하나 시비하는 자가 없었다. 구루다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교류함을 팔미도에 보내서 하코다테함과 교대하게 하였다. 그 다음 날인 2월 6일은 모리야마 시게루 야스다 사다노리를 강화부에 보내 일본이 대신이 상륙한다는 것을 알리고 숙소의 준비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조선 측 접견대관 중추부사 신원,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 강하요수 조병식이 직접 나타나 숙박지 등의 알선을 주선하여 주었다. 신원은 노론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남인의 정약용에게 사숙하고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실사고시 학문을 익혔다. 그는 초이선사, 강의, 정약용의 장남 정학연, 박 교수 등과 사귀면서 무신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1827년 순조 27년에 조부의 음직으로 별군직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헌종과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무반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안동금씨 일파에게 배척을 당하여 전라도 녹도에 유배된 적도 있다.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의 신임을 얻어 형조, 공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용사가 되어 강화도를 수비하였다. 그는 서해와 문장에 능하여 당대 유정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1867년 고종 4년에 청나라 외이엔의 해국도지에 수록된 도설에 따라 마반차와 수레포를 독자적으로 제작했으며 1874년 2년 전에 진무사 겸 강화유수에 제수되었을 때 강화도 연해에 50여 개의 부대를 창설하였다. 이런 경력 때문에 이번 강화도 단판의 접견대관에 임명되게 된다. 윤자승 역시 음보로 등용돼 1857년 철종 8년 서산군수로 선정을 베풀어 가자되고 1859년 증강문과의 갑가로 급제하였다. 이주 참의 사관원 대사관과 승지를 지낸 뒤 1865년 고종 2년에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고 잠시 의주부윤을 역임하였다. 1868년 고종 5년에 상경하여 병조 참판, 사관원 대사관, 예주 참판을 맡았고 1874년 2년 전에 진하겸 사헌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사행하여 국제적 안목을 넓혔다. 호조 참판, 한성 북한은 선군관 대사성을 역임하면서 도총부 부총관을 겸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원의 부관으로 회담에 임하게 된 것이다. 조병식은 본관이 양주이고 1858년에 정시문과에 병가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홍문관 정자, 전라우도 암행어사, 이주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872년에 좌승지에 임명되고 1874년 2년 전부터 강화유수를 하고 있었다. 2월 10일 오후 1시에 구로다 이노우의 양 대신이 수행원을 이끌고 두척의 소기선과 수척의 보조선에 탑승한 해병 30명의 호의를 받으며 강압으로 출발하였다. 양 대신의 출발과 동시에 니시나무로부터 하늘을 진동하는 축포가 강화 하늘을 쩡쩡 울려대고 있었다. 부두에는 흰 한옥 입은 조선인들이 구름처럼 물려나와 20리나 길게 늘어서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양 대신이 남문에 도착하자 미리 도착한 일본 해병들이 환영하였고 해병 군악대가 받들어 총을 하고 거창한 군악이 연주되었다. 오후 3시 40분에 강화부 부수영, 즉 중영의 숙소에 들어갔다. 접견대관 신원과 부관 윤자승이 직접 숙소까지 와서 영접하였다. 오라세 유카타가 통역하고 미야모토 고이치, 모리야마 시게루가 배석하였다. 숙소로 쓰이는 중영에는 조선 측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리 함대형이란 간판을 내걸고 외산문에는 대일본 전권 별리 대신 공간이란 간판을 버젓이 내걸었다.
조선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하는 자가 없었고 신원이 구루다에게 먼저 인사 겸 대포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문하였다. 네, 먼저 대신께 하나 묻겠습니다. 화친을 하자는 회담에서 왜 대포를 쏘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까? 귀국 대표들이 오는데 대한 환영의 예포입니다. 소리만 나지 탄화는 없습니다. 다른 서구 제국들도 환영의 뜻으로 예포를 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친히 예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정파를 무사히 항행하신 것을 경화에 맞이 않습니다. 귀국의 국왕 전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재관들도 무고합니까? 네, 모두 다 무고합니다. 전일 숙소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기국은 오랫동안 교의를 가져온 나라로서 그런 정도가 문제이겠습니까? 오늘은 상견례를 하기 위하여 내방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귀관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신들도 별도로 찾아뵙고 답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선 측 양 대신은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로 하였다. 조선 측 대표가 돌아갈 때도 역시 일본 해병들의 집총과 군악의 연주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느 숲에선가 겨울 벚고기가 그치지 않고 계속 슬피 울어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조선 측 양 대신은 관복에 쌍용사 이깃당관을 갖추고 답례차 예방하였다. 다시 신원과 구루다의 간단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방금은 귀축에서 먼저 내방해 주셨으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귀 대신의 안착을 경화합니다. 이렇게 빠른 답례를 받으니 너무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방을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고 또 뵙겠습니다. 기회를 감사히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정식되면은 일단락 났다. 구루다는 우라세를 시켜서 내일 오후 1시에 회의를 하자고 통보하게 하였다. 밤 8시에 현서군이 방문하여 지금 서울에는 격도들이 야음을 틈타 날뛰고 있으니 일본 대신들의 신변을 주의하라 당부하였다. 구루다의 알선으로 미리서 숙소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던 김인승과 유병모는 구로도가 돌아오자 참모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김인승이 구루다에게 말한다. 오늘은 대성공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가장 좋았던 것은 축포를 많이 발사하고 집총과 군악의 연주를 한 것입니다. 각하께서도 염두에 두셨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건의하였던 것은 제가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을 때와 이번 우리가 시나가와를 출발할 때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부산에서부터 사용하자고 했지요. 과연 효과는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겁을 좀 주니 태도가 전혀 달라지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력 시위 여하에 따라서 회의 결과도 좌우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의 무력 시위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그 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함도 6척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군함을 동원해야 합니다. 김공의 의견은 대단히 좋으나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더 많은 군함을 동원하고 싶었습니다만 황국 해군의 사정상 실은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군함 건의에는 김공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유병모도 김인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지만 김인승의 도가 지나친 듯한 열성에 속으로 좀 놀라고 있었다. 숙소에는 김인승, 유병모를 위시한 실무진들만 남고 주요 인사들은 신변 문제상 모두 함대로 돌아갔다. 2월 11일 강화도 서문안 연무당에서 첫 단판이 있는 날이다. 이곳은 원래 강화부의 군사를 훈련하던 곳으로 열무당이 좁아서 조련장으로는 적당치 않아 6년 전인 1870년에 새로 지은 일명 신열무당 또는 외교장이라 하는 곳이다. 연무당과 열무당 모두 강화해변을 경비하는 임무를 가졌던 진무영의 훈련 장소이다. 강화읍성의 열무당은 일종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는 진무영 고관을 위한 장소인데 당시에 이 연병장 주변에 인가가 들어서 훈련하기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새롭게 훈련을 위한 연병장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연무당을 새로 짓게 된 것이다. 오전 9시 20분에 조선 측 차비관 현재순이 찾아와 일본의 양 대신의 안부를 묻고 돌아갔다. 10시 30분에 미야모토 대승과 고마키 간사가 유수 조병식에게 양 대신이 강화부에 도착할 것이라 통보하고 전일의 숙소 알선에 감사를 표시했다. 동시에 오늘은 황국의 기원절이기 때문에 모든 함선에서 축포를 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일본의 기원절이란 것은 그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위 초대 텐노인 신무 텐노의 즉위일로 말하자면 일본 건국 기념일인 것이다. 오후 1시 정각에 일본의 양 대신은 미야모토 대승과 모리야마 권대승 그리고 고마키 간사와 오라세 통변을 대동하고 연무당으로 들어서는데 앞뒤로 일본 해병 400명이 보모도 당당히 호위하고 있었다. 동시에 6척의 함선에서 일제히 축포가 발사되어 온 강화 하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일본도 최초의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과연 이런 저차원적인 행위가 먹혀 들어갈까? 그러나 김인승의 말처럼 상상외로 큰 효과를 보고 있었다. 일본이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 개국을 할 때 1854년 당해보았던 그 대포의 위력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페리는 오라가 앞바다에서 연일 하늘이 진동하는 함포훈련과 축포를 쏘아대며 일본을 겁박하고 있었고 일본인은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이다. 설 명절 기간이라 밖으로 나왔던 강화도민은 눈이 휘둥그레져 다시 슬슬 집으로 들어갔고 동네 개들도 낑낑대고 제 집을 찾아 기어들었다. 조선 측 양 대신 신원과 윤자승이 종사관 홍계중, 단당 강위, 군관 서참보, 훈도 현서군을 대동하고 약간 겁먹은 듯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신원의 나이는 올해 65세로 하얀 긴 수염이 경륜을 말해주는 듯 위정이란 벼로답게 무인의 기계는 사라진 지 오래된 먹물배인 전형적인 조선 관로형이다. 얼굴은 상하로 길고 눈썹은 치켜 올라가고 눈은 작아 고집도 부림직하였으나 원칙을 고수했으면 했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우길 위인은 아니었다. 거기에 비해 구로다는 올해 36세의 혈기왕성한 청년 장성으로 머리는 상고머리에 수염은 코밑 부분만 길러 짧게 길렀으며 얼굴은 둥그스레하고 귀 밑에 난 구레나룻이 일본 산의 특유의 냉기를 품어내며 눈은 독사처럼 쏘아부는 데가 있었다.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여 오늘에 이르는 실력자답게 자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억지라도 부릴 수 있는 악심이 넘쳐오른다. 둘이는 흘끗 서로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싸움에 들어갔다. 잠시 동안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수렁 같은 침묵 속에 묵묵히 서로의 일거일동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기싸움에서부터 신원이 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하고 있었다. 양 부대신들도 서로 흘끗흘끗 얼굴을 보았다. 연무당 안에서는 조선 측 허락도 없이 모리야마 시게루가 당연한 것처럼 사의를 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전일 통보한 대로 양국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이니만큼 그이 대신은 수행원을 포함한 5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선 측 퇴관들은 옆에서 시중드는 조선 관리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손짓하였다. 연무당 정문 양쪽에는 키 크고 멋진 해군 제복을 입은 일본 수병 2명이 긴 칼을 차고 보초를 서고 있고 정문의 수병 양쪽으로 양복 입은 일본인 관리가 각각 15명씩 정렬하여 서 있다. 그 외곽으로 흰 두루마기에 갓쓴 조선 하급 관리들이 15명씩 팔짱을 끼고 서성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번에는 구로다가 먼저 신원에게 말하였다. 금일의 해오는 우리가 조선까지 온 사명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텐노폐하께서는 양국의 300년간의 국교를 돈독히 한다는 뜻에서 귀국이 접대 대신들에게 오해 없게 잘 설명해 드리라고 정중히 명하셨습니다. 양국의 300년간의 교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구교를 돈독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명의 대위에 관해서는 우리 측에서 외무경 이사관 히로츠 히노로부를 통해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일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로다는 신원의 얼굴을 한번 흘끗 보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선을 잡아야겠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우리나라가 왕정 유신을 하였다는 서신을 귀국에 보내서 구호를 돈독히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에서 그것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으니 양국이 화합하지 못함은 실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양국 간에 종례의 격식이 있었는데 그 예격 문제 때문에 정의가 격조하게 되었다니 민망하군요. 신원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태도였으나 벌써 비동적인 태도였다. 구로다는 기회를 포착한 듯 말을 계속한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기선 윤효가 청국 리우장 지방으로 항행하는 도중 급수 문제로 초지진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포격을 받았으니 이것이 화합을 해치는 것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서울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경비가 엄합니다. 귀국 위장 견본이 이미 우리 정부에 전달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지방에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배는 황새길을 세우고 있어서 전혀 다른 나라의 배로 알고 방어 차원에서 포격을 가한 것입니다. 황새길을 세우고 있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군요. 틀림없이 일본국 국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건은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걸렸다. 구로다는 눈빛이 빛나면서 맹수가 낮게 으르덩대듯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초반부터 이들이 허점이 이렇게 쉽게 잡히다니. 연무당으로 출발하기 직전 김인승이 구로다에게 한 말, 무조건 공격적으로 일관하고 책임 전가를 하라고 한 말을 알 것 같았다. 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원이 구로다를 보고 말을 계속한다. 또한 그 즈음에 이양선이 그네를 왕래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귀국의 배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발포부터 하였습니다. 근본 히로츠의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귀국의 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진화가 조약을 맺은 이유로 우리 배가 귀국의 연애를 번번이 왕래할 것이기 때문에 오인하지 말라고 일본 국기 견본을 귀국에 교부한 지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귀국의 국기 견본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에 공포하지 않은 이유는 양국의 국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외무경의 서계를 접수한 연후에 정식 공포하려고 미루고 있는 중에 돌연 황새길을 보고 발포한 것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상선의 해상 소난이 있으면 구유를 할 판에 귀국 군함인 줄 알고 발포했을 리가 있습니까? 비록 교제가 충분치 않고 서계의 왕래가 없었다고 해도 양국이 적대시하지 않았다면 포격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보한 휴장을 하루속히 인민에게 알렸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귀측이 이를 등한시한 까닭입니다. 신원은 자기도 공격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일본에 넘겨보려 하였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그 배가 귀국배가 확실했다면 마땅히 법규에 따라 처리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배는 영종성에 이르러 발포하고 병기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완전히 외유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차후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필경 양국의 정의가 격조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유의 대국을 이루려 함은 이제부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영종성 운운하는 것은 당시 그 배가 강화부에 이르렀을 때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더욱이 국기를 3개나 개항하고 있었으에도 포격이 점점 심해져 진퇴양난하여 부득이 방어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적대시하고 우리나라의 서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떻든 그 순서를 논하고 그 서류를 다시 꺼내서 담판하여야 합니다. 그 서류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귀국과 회담에 임한 것은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귀 대신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국제법에서 말하는 전권 대신이란 용어를 알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로다는 일부러 한 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신하는 전례에 의한 구법을 말하고 있었다. 귀 대신이 타국에 출사하게 된 것은 증거에 의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타국에 사신을 파견한 예는 거의 없으며 일단 외방과의 관계는 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이번처럼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접대할 때는 시시각각 분보하여 공무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한 위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귀 대신을 접대하려는 명을 받았지만 귀 대신과 논의할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양국의 교제 사무를 상의하는 데 있어서 귀 대신의 권한으로 주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구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귀 대신을 접대하라는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단판의 사건에 따라 경사에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직분입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귀국의 병권 대신과 상의해야 한다고 통지하였는데도 지금 귀 대신께서는 주력만 하고 위임의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파견하면서 전권을 부여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경성과 가깝기 때문에 단판의 내용에 따라서 봉고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구별하여 시시각각 상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 부대신이 끼어든다.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질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기나 하라는 듯이. 그렇다면 귀 대신이 말한 바 종전에 양국의 정의가 격조해서 심히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귀 두정의 의견입니까? 귀 대신의 의견입니까? 이노우에는 올해 40세로 나이답지 않게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수염은 구로다처럼 코밑만 살리고 머리는 하이칼라를 하고 포마드를 번들번들 발랐다. 교활하고 끈질지게 물고 늘어질 하이에나 기질이 엿보이는 수인형 인물이다. 이런 자에게 허점을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메이제 유신의 주역 조슈 출신으로 막부 타도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메이지 일본의 재물을 관장하는 대장 대보에 임명되었으나 3년 전에 재정정책에 불만을 뿜고 관직에서 물러나 실업계에 몸담고 있다가 작년에 관계에 복귀하여 이번에 특명전권 변리부대신으로 강화해 온 것이다. 이제 신원과 이노우에가 말 상대가 된다. 이노우에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듯 물었다. 조정의 모든 군신들이 다 민망해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듣기 위하여 사람을 청해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국왕 전하께서도 민망해하고 모든 대신들도 민망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을 다시 들어서 무엇합니까? 이때 조선 측 부대신 윤자승도 끼어든다. 구태여 그것을 말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 대략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원이 궁지에 몰리면 거들어야겠다고 깨달은 것이다. 윤자승은 올해 61세로 하얀 수염을 보기 좋게 손질한 호인형이다. 둥구스레한 얼굴에 둥구스레한 눈이 겁이 많게 생겼다. 신원이 윤자승을 대신하여 이노우에를 보고 말한다. 전에 일본의 야도 마사유시란 자가 천국에 있으면서 귀국의 병을 내려 우리나라를 정벌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말을 신문에 내서 각국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천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에 자문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의구심을 품고 있는 차 귀국에서 유신을 알린다는 글을 보내왔는데 글 속에 황인이 치기니 하는 글자가 있으며 또한 서체가 구려야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의혹이 생겨 정의가 격조해졌지요. 그렇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이 모두 해빙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전의 일을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귀국의 내정 여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각국이 서로 예로서 서간을 드리는 것은 교제의 도이기로 합니다. 귀국은 우리나라가 누차에 걸쳐서 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8년간이나 한마디도 해답하지 않으면 무슨 연유입니까? 그 말대로 양국이 격조하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야도의 발설로 말미암아 각국에 유전되어 귀국이 우리나라를 모욕한 데 대해 분개하고 있는 중에 서계가 관례와 다름을 보고 더욱 의혹이 생겼다는 말은 방금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기왕지사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침묵을 돈독히 하고 격조했던 정의를 복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노우에는
신원의 잘못을 인정한 듯한 말에 캐제를 불렀다. 옳지.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는구나.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것을 더 부각시키면 되지. 바로 그 고삐를 낚아칠 거야 하고 작정했다. 이노우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한다. 물론 억지로 기왕지사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야도의 말을 가지고 의혹을 가졌다 함은 귀국이 스스로 한 일이지 우리 정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일일이 국교와 관련시켰다면 우리나라에서 정한론이 고창되었던 것도 귀국 백성들이 정부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려 각 정부 간에 정식으로 교류된 말이 아니라면 탓할 바가 못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양국의 화친을 해치는 것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윤자승이 한마디 한다. 지금 보면 웃을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 건이 신문에 실림으로 외국에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는 절대 믿지 않고 귀국과 구호를 튼튼히 하여 양국 규제를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다가 나섰다. 방금 부대신께서 말씀하신 신문지 건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만약 일일이 그런 것을 믿는다면 양국의 우위를 깨뜨리고 중국에는 수백만 생명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향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양국의 교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한탄한 일이었지요. 종전의 양국 교섭건은 모두 증거가 있는 안건들이었습니다. 그 야도의 허설에 대해서는 벌써 소씨가 해명한 걸로 합니다. 이 말에는 신원이 받았다. 당신은 신문지 내용은 차치하고 소씨가 조회해온 내용은 야도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한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됐건 중전의 양국의 정의가 격조하고 우리의 서간에 답을 하지 않고 8년간이나 천연하며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868년 무진년 이래 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오해가 풀렸으니 향후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이노우에가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의를 귀국이 커절한 것에 대해서 지금 회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노우에의 태도에서 문득 어떤 집요하고도 치열한 투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바로 첫 인상에서 풍겼던 그 물고 늘어지기 근성이 나온 것이었다. 신원이 이노우에를 똑바로 보면서 말한다. 우리들은 귀 대신을 접대하는 일개 사신에 불과합니다. 해오라는 말은 듣기 거북합니다. 종전의 의혹 덩어들이 모두 불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우방국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왕의 일은 반드시 시비를 논할 필요 없이 금으로는 오유를 도모하자고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이래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양국 교제의 일을 논하기에 앞서 귀 대신 먼저 반성하십시오. 봉우 친교의 약속을 배반하고 신의를 잃게 한 것이 도대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허! 앞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무진년 이래의 신석의 등의 뜻을 모두 거절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전거리에 잘못된 일을 사죄하는 일은 본 대신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구로다가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이 일은 아무리 말해도 확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운유함의 일을 묻고자 합니다. 방금 귀 대신께서 말씀하시길 운유함은 수병들이 일본 선박인 줄 모르고 발포했다고 했는데 귀 조정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자가 공격의 화살을 조정으로 돌리다니 구로다의 땅팀도 할 수 없는 그 안개 자욱한 태도에 신원은 더욱 불안하여 맞잡고 있는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러나 자신이 일국의 대표라는 가슴 속에 가늘게 도사리고 있던 일말의 소명 의식을 느끼며 있는 용기를 다 내보았다. 귀국의 선박인 줄 모르고 발포했기 때문에 수병들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격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실 것입니까? 이미 귀국 선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구로다는 생각했다. 잘 걸려두는구나.
이들은 뭐니 해도 국제법에 무죄하다. 원래 후진국은 연못에 돌 던진 것처럼 중심이 잔잔해진 뒤에 뒤늦게 물결이 일게 되어 있지. 후에 받는 후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지요. 회담이 끝나고 조선 측에서 주연을 마련했다고 하며 밖에서는 벌써 풍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섬돌 아래 차려진 주연성을 보니 술, 안주, 차, 배, 명란, 밤, 명태, 홍시, 마른 대추, 쌕덧, 잣, 약과, 통닭, 녹말국수 등이 그득히 차려져 있고 피리, 젖대, 장구, 북, 징, 꽹가리 등을 준비한 악사들이 숨을 고르며 풍악을 연주한다. 구루다는 여기서 결연한 태도로 이를 거절하였다. 성인은 감사하나 중요한 국사를 논함에 있어서 음악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자, 그럼 이만. 신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루다는 굳세게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조선 측에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5시에 보수영의 숙소로 모두 철거하자 조선 측에서는 음식들을 싸들고 뒤따라와서 놓고 간다. 이어서 훈도 현서군이 와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돌아갔다. 오늘 일본 측의 강평에는 숙소에서 하지 않고 겐부함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만약의 경우 숙소에서 조선인 첩자가 어딘가에서 엿들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본인다운 발상이었다. 겐부함에는 오늘 회의에 참가한 5명과 각 함대의 선장, 김인승, 유병모 그리고 기타 주요 인사들이었다. 구루다는 먼저 우라세에게 말하였다. 오늘 우라세군이 통역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야 제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공의 전략은 모두가 탁견이었소. 시키는 대로 하니 모두가 먹혀 들어가더군. 역시 조선인의 심리는 수선인이 가장 잘 안다니까. 저야 가깝게 저희 견마지로를 다했을 따름입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회담이 남아 있습니다. 꼭 황국의 의도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윤효 사건을 직접 일으켰던 다카오함의 함장 이노우의 요시카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한다. 오늘 회의에서 조선 측 대신이 당시 운효의 항식기가 걸려 있었다고 했었다면서요. 31세의 젊은 몸에서 힘차게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그칠 기미가 없이 길게 이어졌다. 뭐니 해도 오늘의 최대의 공로자는 자기라는 듯이 구루대의 얼굴을 보면서 웃어대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깨달았는지 그때에야 겨우 웃음을 거두었다. 구루다와 이노우의 요시카는 같은 사스마 출신의 가장 잘 나가는 현역 군인이다. 요시카의 생김새야말로 평소에는 졸음이 오는 듯한 표정이지만 상대의 약점을 한번 잡았다 하면 그것을 함부로 놓칠 리 없는 인물이다. 뱁새처럼 가는 눈을 지켜뜨며 볼 때는 저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리무중이었다. 김인승이 말한다. 내일의 회담 장소는 오늘의 연무당이 아니고 열무당입니다. 열무당은 강화읍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선의 위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한포뿐만 아니라 귀관총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쓰지 않고 언제 쓰려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기관총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좋은 생각이요. 다네다 소장. 우리가 가지고 온 기관총이 전부 몇 대요? 게틀링 기관총 4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요? 미국 남북전쟁 때 최대의 위력을 발휘했던 무기로 지금도 게틀링을 따를 만한 기관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회전이 가능하며 1분에 3,000마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좋소. 내일은 게틀링 기관총 4대 전부를 동원하여 위력을 과시하시오. 강평회가 끝나자 구루다 일행은 함선에서 자고 내일 역시 시위를 벌이며 회의장에 출연하기로 하고 김인승 등 실무진들은 다시 보트를 타고 보수영 숙소로 향했다.